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늘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는요, 다음 주 일요일 3시에 미니 컨퍼런스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 미니 컨퍼런스에는 우리 현역 국회의원인 신현영 의원께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스페셜 게스트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신청은 25일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제가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재아이들이 왜 ADHD라고 오해를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영재아이들이 참 똑똑하고 우수하고 참 다 좋은데 엄마들이 늘 ADHD라고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관련성이 많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흔히 잘 모르고 그냥 아이들을 ADHD라고 이렇게 그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 아이들 ADHD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면은 늘 제가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ADHD니까 약을 먹여라.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절대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약을 먹이는 방법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꾸 약을 먹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ADHD는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정말 내가 ADHD인지 아니면 우수하고 창의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ADHD인지 이거를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러면 ADHD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ADHD는 뭐 부주의라든지 과잉행동이라든지 충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ADHD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ADHD 기준이라는 것은 이거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공인된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9가지 얘기를 불러드릴 텐데요. 이 9가지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그 중에 6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고 그 6가지가 6개월을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6개월을 지속될 때 우리가 걔를 ADHD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6가지 기준이 어떤 건지 제가 여기 띄워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학업이나 일 혹은 다른 활동을 할 때 세밀하게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부주의하여 실수를 자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과제 또는 놀이를 할 때 지속적인 주의 집중에 자주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앞에서 말할 때 자주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네 번째, 지시에 따라서 학업이나 집안일 또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자주 끝내지 못한다. 다섯 번째, 과제나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자주 어려움이 있다. 여섯 번째, 공부나 과제와 같은 그런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활동을 자주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일곱 번째, 과제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자주 잃어버린다. 여기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주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산만해진다. 아홉 번째, 일상적인 일을 자주 잃어버린다. 이런 9가지 기준인데요. 이 9가지 중에서 6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6가지 이상이 해당되고 그 6가지가 6개월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ADHD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함부로 그냥 조금 산만하다, 조금 뭐 아이들이 좀 집중을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ADHD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변에 보니까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너무 쉽게 이 아이가 ADHD다 뭐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데, AD라고 하는 것은 attention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HD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ttention, 주의를 집중을 했는데도 뭐 때문에 얘가 주의를 집중했는지, 주의를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든지 이런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영재 아이들이 ADHD가 아닌 그런 이유에 관한 얘기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도대체 영재 아이들이 ADHD로 오해를 받느냐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학습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 속도가 빨라요. 어떤 한 가지를 배우는 데 있어서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배운다거나 그럴 때 굉장히 빠르게 배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빨리 이해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특히 IQ가 140 정도를 넘는다. 또 IQ가 135 정도를 넘는다. 이러면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학습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한 가지 일을 할 때 빨리 배우고 또 다음 걸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그 아이에게 뭔가를 제공해 주고 학습을 제공해 주는데 그 제공해 주는 게 너무 느릿느릿 제공해 주는 거예요. 느릿느릿 제공해 주거나 느릿느릿 학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해요. 재미없거든요. 금방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명심해 두셔야 돼요. 특히 IQ가 높은, 특히 영재 아이들인 경우는 아주 그렇다 하는 것을 명심해 둬야 됩니다. 학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둘째는 흥미가 다양하고 멀티태스킹을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가 다양해요. 한 가지에 흥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흥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 흥미를 보이다가도 다른 것으로 금방금방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얕은 지식을 해주면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 또 깊이 있는 내용, 여기에 흥미를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얄팍한 거, 그 아이의 수준에 안 맞는 거, 그 아이의 수준보다 수준이 낮은 거, 이런 거는 흥미를 금방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얘는 멀티태스킹을 굉장히 잘한다는 점이 뭐냐면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일을 막 하기 때문에 생각을 굉장히 멀티태스킹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은요.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재미가 없거든요. 금방 실증을 내요. 실증을 내고 다른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산만하다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데 벌써 유아인 경우인데도 굉장히 멀티태스킹을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한 과제를 주면 너무 지루한 거야. 예를 들면 뭐 흙으로 뭐를 만드는 거 이런 거를 하는데 사실 흥미 있는 것도 있지만 흥미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해본 건데 뭐 벌써 많이 해봤던 건데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거죠. 1시간, 뭐 1시간 이상. 그럼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딴짓하고 친구들하고 장난 걸고 딴짓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산만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는 산만해. 얘가 지적 능력이 높고 흥미가 다양하고 멀티태스킹을 하고 이런 아이들. 또 창의적인 아이들이라는 거. 이 창의성이 높은 아이들 보면요. 한 가지 일에 너무 그렇게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가 다양하고 멀티태스킹을 하기 때문에 애는 쉽게 우리가 ADHD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집중 훈련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집안은 이렇게 집중 훈련이 안 돼요. 그냥 산만해요. 정신이 없어. 식구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혼자 이렇게 뭔가를 집중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오랫동안 들여다보거나 흥미 있는 일을 할 시간을 주지를 못하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이거는 물리적인 환경의 지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이 좋지 못하면 굉장히 아이가 산만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이 아이가 정말 ADHD가 아니라 이 아이는 우수한 아이라는 것이죠. 영재 아이라는 것이죠.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재 아이들이 흔히 ADHD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ADHD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IQ가 이렇게 높은 아이들이 ADHD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냥 걔네들이 조금 산만하고 학습 속도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ADHD의 기준 잘 보세요. ADHD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한번 잘 보시고 우리 아이가 ADHD인지 아닌지 스스로도 우리가 간단하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영재 아이들이 ADHD로 오해를 받는 것은 세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
얘는 다른 친구들이 10분 동안 배울 거 얘는 5분이면 되고요. 다른 아이들이 30분이 할 걸 얘는 15분이면 또 15분도 안 걸려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도 영재들이나 IQ가 높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학습 속도가 대단히 빨라요. 그래서 산만한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흥미가 다양하고 멀티태스킹을 좋아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창의성이 높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 창의력이 높은 아이들은요, 한 곳에 집중도 물론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여러 곳에 흥미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집중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집은 보면요, 아이들을 집중 훈련을 시키지 않아요. 너무 그냥 분주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만 익숙한 거죠. 그럴 때는 어머니들이 훈육이라는 게 필요해요. 집에서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나중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 훈련이 부족하면 산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영재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재 아이들을 키우는 게 보통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해가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